호주야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주 유학을 할 때 항상 따라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호주에 유학을 가면 내가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홈스테이를 할지, 기숙사에 들어갈지, 혹은 쉐어를 할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그냥 렌트해서 지낼지, 이게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나에게 맞는 주거 형태, 그 장단점.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내게 되는 주거 형태가 아마 이 쉐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쉐어는 이제 말 그대로 나누다. 누군가와, 나 아닌 누군가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뭐 각자의 방일 수도 있고 방을 함께 쓸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자취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쉐어를 할 때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호스트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그 집의 집주인인데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주인일 수도 있고 그 집을 렌트해서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쉐어로 들어가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지, 건물 주인이든 아니면 그 집을 렌트한 사람이든 그냥 집주인이라고 칭하잖아요. 보통 이제 호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가 있는데, 보통은 이 렌트하는 게 그 사람이 혼자서 렌트를 해서 그 집에 다른 쉐어생을 받아서 같이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이 약간 비즈니스 모델처럼 한 서너 개 이상을, 뭐 10개 이상을 렌트를 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아파트들마다 책임자처럼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똑같은 쉐어생인데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있죠. 그 사람 보통 이제 마스터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터 룸이라고 부르는 거는, 예를 들어 3베드 아파트다 그러면 제일 큰 방, 3베드 아파트면 한국 아파트 형태에도 거실 옆에 이렇게 욕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 안에 또 욕실 하나 있죠, 그죠? 네, 방 안에 욕실이 있으면 그게 보통 이제 안방처럼 돼서 제일 큰 방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호주는 그걸 이제 마스터 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컨 룸은 이 마스터 룸 다음으로 이제 좀 큰 방을 또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스터디 룸이라고 있는데, 보통 창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말 그대로 그냥 공부방,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는 좀 일반적으로 좀 적합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작은 공간인데, 이제 학생들 주머니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스터디룸에도 보통 이제 베드를 하나 놓고 이렇게 잠도 자고 조그마한 책상 하나 놓고 이렇게 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이 다 있으니까 이제 방은 방이죠. 그러나 이제 아파트 구조 형태에 따라서 스터디룸도 꽤 규모가 스페이스가 좀 넓은 데도 있고 아예 창도 없이 작은 그런 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 쉐어라고 해서 3베드 아파트인데 3명만 지내기에는 또 부담이 커요. 방 3개짜리 아파트면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700~800불 이상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학생 3명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거실에 이렇게 파티션처럼 병풍처럼 쳐서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침대를 놓고 이렇게 지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불편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쉐어비를 좀 적게 낼 수도 있겠죠. 마스터룸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그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쉐어를 구할 때 용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호주에 우리 지내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다 익숙한 용어들이지만 한국에서 이제 호주 유학을 계획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본드 디파짓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게 이제 2주다 그러면 2주치를 먼저 보증금으로 내고, 그리고 내가 매주 방값을 낸다 그러면 내 방값이 250불이다 그럼 또 250불을 내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2주치 500불은 이제 본드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집을 나갈 때 내가 처음에 들어갈 당시에 그 상태 그대로를 돌려놓으면 이제 받아 나가는 건데, 한국에 보통 그 월세나 전세 살다가 나갈 때 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청소 다시 다 해야 되죠. 호주는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정말 청소하지 않아도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을 딱 만들어 놓고 이 나가는 사람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본드비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티스, 이것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2주가 노티스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지금이 11월 달이니까요. 제가 11월 15일 날 나간다 그러면 11월 1일은 적어도 15일 전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2주 전에. 근데 만약에 내가 급하게 다른 데 좋은 잡이 생겨서 11월 8일 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이 이미 11월 1일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2주 동안의 방값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러죠. 내가 나갈 때 다른 사람 누군가를 한 명 내가 소개를 해서 내 대신 이 사람이 들어오는 조건이니까 그러면 노티스를 내가 안 줘도 본드비는 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같이 생활해야 되는, 쉐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호스트가 싫어할 수도 있죠. 인상도 보고 하니까 좀 무섭게 생겼고 싫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본드비 안 돌려주려고 이 내가 데려온 이 쉐어생을 안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 사람을 노할 수 있는 권한은 호스트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 노티스는 꼭 호주에서는 잘 지켜가면서 지내야 합니다.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집을 내가 렌트를 하건 직접 렌트를 하건 아니면 방 하나를 내가 쉐어하건 먼저 사전에 가서 그 집을 둘러보고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갈지 말지 계약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인스펙션 할 때 핵심은 뭘까요? 내가 지낼 내 방이 깨끗한가 아닌가 그게 물론 그 중요하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쉐어에서는요. 옆방에 누가 사는지 그 집의 총 구성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빌 보통 이제 빌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뭐 전기 고지서도 있고요. 뭐 하우스 같으면 물값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스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빌 포함 이러면 이런 공과금은 다 포함된 방값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에 300불을 낸다. 그럼 이 300불 안에는 전기세든 뭐든 다 포함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미니멈 이러는데 이 미니멈은 최소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미니멈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3개월 동안은 그 집에 거주를 해주는 어떤 그런 약속인데 뭐 상황에 따라서 또 내가 3개월 미니멈을 약속하고 들어갔는데 2개월 만에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또 호스트랑 얘기를 해서 또 잘 풀어야 되겠죠. 마스터키라고 하면 보통 집 열쇠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는 보통 이런 카드키예요. 근데 카드키를 보통 잃어버리면 또 재발급하려면 그거 뭐 50불 이상 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키를 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한국은 보통 요즘 대부분 다 도어록을 해서 번호잖아요. 그죠? 호주는 아직 그런 번호를 쓰는 데는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옛날식 이런 열쇠거나 카드키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쉐어에 대한 인식이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에 자녀가 호주에 유학을 가는데 가자마자 이렇게 낯선 사람하고 쉐어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좀 걱정이 되죠. 근데 보통 이 쉐어라는 문화가 한국에서는 아직 발달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몇 가지 데이터를 보면 이 쉐어 문화가 이렇구나 이해를 아마 부모님들이 또 학생 본인들이 미리 좀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연령대를 한번 보십시오. 보통 20대라든지 30대 요 사이가 쉐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근데 40, 50대도 꽤 많은 사람이 쉐어를 합니다. 40, 50대도 거의 20% 가까이가 쉐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뭐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이 어떤 좀 이렇게 뭐 문란한 생활, 방탕한 생활 이런 것만 떠올리시면 호주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요 연령대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임시로 호주에 유학 온 그 단기 유학생들이나 주로 쉐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쉐어 전체 비율로 보면요 거의 65%는 호주 사람들, 호주 시티즌들이 그리고 뭐 영주권자들이 다 이렇게 쉐어를 하고요. 뭐 유학생도 한 13%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뜨내기들만 쉐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현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보통 쉐어하면 두 명이서 아파트를 하나 렌트를 해서 뭐 방 2개짜리 렌트했는데 혼자 지내기는 좀 부담이잖아요. 보통은 아파트가 방 하나짜리는 많지는 않고 방 2개짜리가 좀 많거든요. 뭐 3개짜리도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렌트할 때 방 하나짜리가 500불이면 방 2개짜리가 1000불이 아니거든요. 방 하나짜리가 예를 들어 뭐 500불이다 그럼 방 2개짜리는 뭐 한 650불 이렇게 되니까 두 명이서 쉐어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그죠? 각자 독방을 또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명이서 쉐어하는 경우도 많고 뭐 3명 정도까지도 꽤 많습니다. 남녀 비율을 본다 그러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좀 더 쉐어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쉐어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보면 풀타임 그냥 잡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도 절반 가까이나 되고요. 그리고 우리 워킹 할리데이 학생들도 한 10% 되지만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도 한 20% 되고요. 그리고 풀타임 스터디도 있습니다. 풀타임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좀 약할 거니까 호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스타디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풀타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또 뭐 달에 뭐 월에 한 1000불 정도 지원금이 또 나오거든요. 뭐 그래도 이런 주거 비용은 크기 때문에 부모님 댁에서 독립해서 나왔다라고 하면 쉐어를 또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수입을 보면요. 무조건 수입이 적어서만 쉐어를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문화라고 보셔도 돼요. 뭐 75,000불 이상 되는 사람도 꽤 많은 사람들이 쉐어를 선호하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주에서 독방 기준으로 이런 쉐어 방 하나를 내가 쉐어하는 비용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도시인 시드니가 300불이 살짝 넘고요. 물론 이거는 집 형태에 따라서 또 로케이션, 역세권이냐 아니면 대중교통이 불편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멜번, 브리스번 정도가 뭐 한 200불대 초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퍼스는 그거보다는 또 조금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호주에 오시면요, 주거비 말고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개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너무 차이 나는 거라서 딱히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는요, 스타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해서 호주 정부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각국 대사관, 주한호주 대사관에서도 이 사이트가 연결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이트를 구글에서 그냥 스타디 오스트레일리아 코스트 오브 리빙 칼큘레이터 이렇게 치시면 여기 위에 타이틀을 그대로 치시면 첫 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내가 멜번이든 시드니든 선택을 하셔서 자기 패턴대로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딱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브리스번에서 일주일 동안 한 600불 정도 생활한다. 즉, 한 달에 한 200만원 남짓으로 생활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각 도시별로 비교를 해본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도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뭐, 교통비도 있고, 음식값도 있고, 뭐, 기타, 뭐, 의료비도 있고 다 있겠지만, 주에 600불로 생활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멜번 같으면 한 10% 정도 더 높은 600, 한 70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시드니는 멜번보다 또 한 10% 정도 높은 한 750불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도시들은 브리스번보다는 또 조금 낮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비만 보면 도시별로 꽤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아무래도 큰 도시일수록 교통 인프라가 좀 좋은 편이죠. 그리고 중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생활하기에는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상세가 되고요. 또 한국 사람은 여러분들은 뭐 일주일 내내 뭐 파스타만 먹고 햄버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국식 음식을 좀 먹잖아요, 그죠? 이 한국식 음식, 한국식 식재료는 시드니, 브리스번이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항공화물, 뭐 또 배로도 화물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 다른 도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도시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고, 브리스번을 기준으로 해서 멜번이 한 10% 정도 높고, 다시 또 멜번을 기준으로 해서 시드니가 좀 더 한 10% 정도 높고, 요 정도 보면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쉐어 구하는 방법은요, 이 쉐어를 쉐어 같이 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플랫메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메이트라고 구글에 치면 뭐 쫙 이렇게 나올 겁니다. flatmates.com.au도 있고요, gumtree.com.au, 그리고 뭐 flatmate finder라고도 이렇게 치셔도 되고, 뭐 다양한 뭐 룸메이트 이렇게 치셔도 되거든요. 다양한 사이트들이 나오니까 그 사이트들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지역별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쉐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이제 방의 그림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건 시드니에 지금 뭐 며칠 전에 제가 있던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멜번인데 뭐 우측 상단에 보면 뭐 어두컴컴하게 좀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창문을 좀 가려놨는데, 딱 보기에도 조금 깨재재해 보이죠. 그러면 또 비용이 내려가는 거고요. 브리스번도 있고 뭐 아델레이드도 있고 도시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쉐어를 구할 때는요, 내 방이 깨끗한지 안 한지, 내 침대 쿠션이 아주 짱짱한지 안 한지 그것도 중요한데, 옆방에 누가 있는지, 그 집의 총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학생들이 호주에 오셔서 쉐어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 호스트가 정상적인 커플의 자녀까지 있으면 저는 좀 더 좋다고 봐요. 어린 자녀가 있으면 뭐 보통 쉐어를 잘 안 하고 그 가족끼리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방 3개 아파트에 뭐 한 2살짜리 아기가 있다 그러면 방 하나 정도는 쉐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가정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안정된 가정들이잖아요. 그런 가정에 내가 쉐어로 들어가는 것과 나와 같은 20대들만 5명이 지내는 집에 들어갔을 때 그 환경은 많이 다르죠. 물론 장단점은 있겠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랑 잘 살펴서 옆방에 누가 사는지, 그 집의 총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격도 중요하고 내 방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홈스테이입니다. 자, 홈스테이는 각 주 정부별로 교육청이 승인한 홈스테이가 있어요. 그 승인한 홈스테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일 텐데,
호주에서 가장 각 도시별로 이렇게 다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홈스테이가 오스트레일리안 홈스테이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AHN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통 보면 배정비는 340불로 뭐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다 똑같고요. 독방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380불. 멜번도 마찬가지고 브리스번 정도 되면 조금 가격이 낮네요. 그죠? 340불. 요게 그 트래디셔널 홈스테이 스타일이라고 해서 평일은 2끼, 예, 아침 저녁, 그리고 주말에는 3끼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보통 요렇게 가격이 나오고요. 자, 여기 세부적으로 이제 다른 사항들이 나오는데 뭐 공항 픽업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는 그냥 저녁 식사만 하겠다라고 하면 또 디너 온리 옵션을 선택하면 또 가격이 또 조금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홈스테이는 어쨌건 그 집에서 가족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호스트가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거다 보니까, 예, 도시별로 사실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뭐 집값이 차이가 있으니까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음식을 해주는 거는 또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좀 어린 학생들은 초기에는 이런 홈스테이를 하는 것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학생 스스로도 많이 선호하죠. 대학 기숙사. 근데 이 대학 기숙사가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은 잘 안 들어가요. 잘 못 들어가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시설은 뭐 대학생 눈높이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제일 깔끔하기도 하고, 일반 쉐어는 그 가정의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대학 기숙사는 어떤 좀 스탠다드한 그 선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족도 제일 높은데 문제는 이제 가격인데, 시드니 시내 중심에 있는 UTS 대학을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시내 중심이고 시드니다 하다 보니까 이 스튜디오면 한국에 이제 원룸 같은 경우거든요. 예, 그 방 안에 욕실도 있고 자그마한 주방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428불부터 시작하니까 또 그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또 올라갈 수 있고요. 투베드 아파트 중에 내가 방 하나를 쓰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실이랑 이런 건 공유를 하겠죠. 근데 방은 내 독방이지만요. 예, 그런 형태도 있는데 그런 형태도 374불 정도 되니까 아까 보셨던 그 쉐어보다는 좀 높죠. 멜번 대학의 스튜디오는 또 더 비용이 높습니다. 그리고 퀸슬랜드에 있는 그리피스 대학도 시설이 잘 돼 있는 기숙사가 있는데 여기도 스튜디오가 400불 가까이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가격만 가지고 이 대학이 더 비싸네, 이 대학이 싸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충 이 정도 가격 선입니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한 것이지, 실제로 들어가면 그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건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대도시의 기숙사는 평범한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들어가기 좀 힘든 구조고요. 같은 대학 기숙사인데 뉴사우스 웨일즈주에 있는 지방 도시의 뉴 잉글랜드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이 대학 초청으로 제가 그 대학에 교육받으러 갔을 때 저도 이틀 동안 이 대학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학생들하고 똑같이 이틀 동안 이렇게 숙박도 해봤는데, 예, 190불부터 있어요. 근데 방이 정말 창가 높은 빌딩이 아니기 때문에요. 창가 바로 앞에 이렇게 정원도 보이고 정말 일반 가정집 같은 그런 아늑한 분위기가 있어서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190불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대도시랑 너무 차이가 안 나죠. 그 다음에 캔버라에 있는 캔버라 대학인데, 제가 수많은 호주 대학들 웬만한 데는 다 기숙사들 다녀봤는데 가격 대비 가장 시설이 좋았던 게 아마 이 캔버라 대학의 기숙사가 아닌가 싶어요. 뭐 지은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요. 캠퍼스 내에 있는 기숙사인데, 뭐 예를 들어서 5베드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국에 보통 아파트 하면 방이 한 3개, 4개가 많죠, 그죠? 호주에 보통 이 대학 기숙사도 방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막 있는데 좀 저렴한 5개가 제일 저렴한데 안에 욕실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욕실이랑 거실, 주방은 학생들이 같이 쓰고, 그리고 자기 방은 자기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생활에 불편함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200불 때부터 시작하니까 뭐 아주 캔버라는 그래도 호주 수도 작은 도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당히 또 괜찮은 편이고요. 자, 이 UTS 대학, 아까 말씀드렸던 UTS 대학의 기숙사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뭐 조그만한 곳인데 욕실이 이렇게 딸려 있으면 비용이 좀 올라가고, 복도 끝에 있는 공용 욕실을 쓰게 되면 또 비용이 조금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피스 대학에도 보통 이렇게 베란다, 발코니까지 있으면 또 가격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단편적으로 가격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하나하나 옵션에 따라 다 금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숙박했던 그 뉴잉글랜드 대학의 기숙사인데, 뭐 실제로 이렇게 사진처럼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주 쾌적한 공간이었고요. 캔버라 대학의 기숙사도 아주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 이렇게 천차만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립기숙사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아니라 사립기숙사인데 실제 대부분의 호주 대학들은요,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도 대학 행정 직원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주 업체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맡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가 아닌 그 바깥에 대학 바로 뭐 정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걸어서 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대학 자체가 다운타운이 아니다 보니까 기숙사가 또 다운타운에 있는 경우도 있고, 대학이랑은 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 사립 기숙사 중에 최근에 가장 핫한 기숙사가 이글루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에스키모 집 이글루 아시죠? 예, 거기서 본다운 이름 같은데 시드니에도 여러 곳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 이글루 같은 경우가 싱글룸 같은 경우가 600불이 넘어가요. 물론 자기 개인 조그마한 주방, 욕실까지 다 딸려 있는 건데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퀸즐랜드 브리스번에 있는 이 이글루 같은 경우는 좀 낮습니다. 400불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빅토리아 멜번에 있는 경우는 또 500불이 또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 이글루 같은 경우가 시설도 제일 좋은데, 뭐 저희 사무실 있는 바로 저 맞은편 체스우드에도 또 이글루가 있습니다. 예, 거기도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시설은 뭐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로지라고 하는 것도 각 대학별로 이렇게 다 또 가지고 있는 사립 기숙사 기업인데요. 유니로지, 이 퍼스에 있는 커튼 대학에 있는 유니로지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또 300불대 이렇게 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룸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오셔서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 정해도 좋고요. 대학 기숙사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대학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예약을 보통 신청을 해서 이렇게 컨펌을 받고 오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렇게 오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옆방도 다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쉐어는 한국에서부터 여기가 좀 뭐 괜찮다라고 해서 누가 소개를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집을 미리 계약을 하고 호주에 오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 호스트도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집을 줬다는 거는 호주 안에서는 적정한 사람이 없었나 보죠, 그죠? 없어서 여러분들 얼굴도 안 본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집을 줬나 보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글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지금 위에 한번 보십시오. 각각의 독방처럼 돼 있는데 욕실만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양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개인 욕실보다는 좀 저렴한 형태가 될 수가 있지만 두 사람만 쓸 수 있는 욕실이니까 또 좀 더 쾌적한 그런 형태도 있고요. 네, 이글루 안에 이렇게 사진은 뭐 이런 사립 기숙사 그룹들은 뭐 굉장히 시설이 좋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렌트하는 거는 좀 신경 쓸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렌트가 대부분은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뭐 6개월 단위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1년 동안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렌트할 때는 좀 더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렌트야말로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서울 시내 방 2개짜리 아파트 월세가 얼마입니까? 그거는 정말 동네마다 너무 다른 거잖아요. 전철역에서 가까운 거리냐, 아니면 저 언덕 위에 있냐, 뭐 또 강남이냐, 뭐 어디 변두리냐, 너무나 천차만별이 되잖아요, 그죠?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이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시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평균치를 도메인닷컴이라고 하는 호주에서 제일 큰 부동산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온 건데, 방 2개짜리 아파트 기준입니다. 시드니가 한 680불, 멜번이 520불, 브리스번이 한 550불, 그리고 퍼스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한 500불, 뭐 이렇게, 캔버라는 한 550불 이렇게 됩니다. 캔버라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다 보니까요, 아주 오래된 낡은 형태의 주거는 잘 없고요. 대부분은 좀 이렇게 모던한 스타일이 좀 많아요. 그러나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처럼 오래된 도시들은 아주 오래된 주거 형태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보통 이제 신식 건물의 높은 고층 빌딩의 아파트도 물론 있지만, 뭐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한 3, 4층 건물, 빨간 벽돌집으로 되어 있는 이런 3, 4층 오래된 그런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은 또 실내가 리노베이션 했다 그러면 실내는 또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내 대비 또 저렴한 비용으로 또 렌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주거 렌트는 로케이션에 따라
그리고 또 주거 형태에 따라 차이가 또 많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런 최근에 랜드 비용들이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좀 뜨거울 때고, 호수 동부도 이것 때문에 뭐 곳곳에서 새로운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난 한 3년 동안 제대로 이제 주택들이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또 활발하게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안정 국면으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렌트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대표적인 두 사이트인데요. domain.com.au, realestate.com.au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 게 아니고 렌트할 거니까 렌트 옵션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필터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신 다음에 서치를 하는데, 이 문제가 서울 전체를 놓고 렌트 시세를 알아보기에는 쉽지 않죠. 적어도 어떤 구, 어떤 동 정도로 좁혀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공부할 대학이 정해졌다, 학교가 정해졌다 그러면 그 학교 바로 인근은 보통 역세권일 가능성이 많고, 또 학생들이 쉐어를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괜찮다라고 하면 한 20-30분 정도 떨어진 적정한 주거 형태 동네를 구하신다라고 하면 좀 쾌적한 환경에 주거비는 좀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동네를 구하셔야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 동네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호주로 오실 때는요, 대학 기숙사라든지 홈스테이는 미리 예약을 하고 컨펌을 찍고 오시는 편이 맞는데요. 쉐어를 구한다든지 렌트를 하는 거는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고 이렇게 구하시는 게 꼭 필요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쉐어는 내 방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거보다는 누구와 함께 사냐 이게 훨씬 중요하고요. 홈스테이는 그 집의 룰을 잘 따르셔야 됩니다. 집집마다 어떤 그 가정의 어떤 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룰을 잘 따르셔야 되고, 기숙사는 대학, 도시에 따라서 내가 기숙사를 또 들어가는 게 또 유리할 수도 있고, 대도시일수록 기숙사에 들어갈 비용이면 조금 대학에서 거리가 있는 주택지로 나가면 훨씬 더 저렴한 주거 형태를 또 찾을 수가 있고요. 렌트는 아무래도 계약을 하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또 꼼꼼히 살피셔야 되는 게 또 중요하고요. 자, 이상 호주에 유학을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주거 형태를 지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잘 맞을지 여러 주거 형태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